안녕하십니까. 김은상TV의 김은상입니다. 오늘은 토요일인데요.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열어봤습니다. 이것은 기쁨이라는 것, 이거 국가적인 우리나라 국가적인 경사지요. 그 작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은 그 한강이라는 그 개인의 영광이라기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건 영광이죠. 우리나라가 드디어 노벨상을 두 번째 받게 됐네요. 가장 노벨상이 빛나는 것은 노벨 평화상이고 또 의학상이 있고 또 문학상도 있고요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노벨 물리학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드디어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을 하나 받게 됐네요. 이 한강이라는 그 여자분은 아직까지 나이가 젊더라고요. 그런데 그분은 이 광주 출신이더라고요. 광주 출신이고 성향이 우리 진보 측의 성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좀 봤더니 연세대학교 국문학, 그러니까 문과더라고요. 문과를 전공했더라고요. 국문학. 그분이 소설도 많이 썼습니다만 광주 사태에 대해서 그 소년이 온다, 그리고 또 제주 4.3을 담은 소설 작별을 하지 않는다, 그 제주 4.3 사태에 대한 거 작별하지 않는다, 또 광주 사태에 대해서 5.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또 소년이 온다 이런 걸 썼더라고요. 이분의 그 책을 저도 살려고 신청을 해놨는데 책이 독이 났어요. 하루에 수천 권씩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또 수천 권씩 나가고 쿠팡에서도 하루에 수천 권씩 독이 나가지고 신청했는데 거의 한 일주일은 걸려야 올 것 같고 그래요. 하루에 수십만 권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독이 나겠죠, 당연히. 이거는 그 한강의 그 작가가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고, 물론 개인적인 영광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국가적인 영광이에요. 두 번째네요. 첫 번째 영광은 김대중 선생님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 대한 그런 또 있겠고, 근데 이분이 상당히 아주 각 신춘문예에서도 아주 우수상으로 입성을 하고요. 신춘문예전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입성을 하고, 그 다음에 그 국제적인 그 상이죠. 국제적인 상을 맨부커상을 또 받았더라고요. 그리고 프랑스가 주는 메디치상도 받았더라고요. 그 책이 상당히 정서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책 같아요. 이번에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. 한번 자세히 읽어보려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연세대학교 문학부에서 이제 그 소설가로 이렇게 또 변신을 해가지고 소설을 쓰게 되는데, 그 가수 산울림의 김창완 군하고 이렇게 토킹하는 걸 봤는데, 좌담회를 하는 걸 봤어요.
네. 화려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수수하게 옷을 입었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얼굴에서 말하는 그 말하는 그 워딩 자체가 상당히 아주 지적으로 똘똘 뭉쳤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느 명품 옷을 그냥 수수하게 입었는데도 어느 명품 옷을 입은 것보다 더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. 말하는 자체가. 말하는 내용도 아주 상당히 그 지적이고 얼굴에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. 내면의 세계가 외적으로 보이더라 그 말이죠. 이게 제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는 그 일본의 그 설국 열차라고 있거든요.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가와바타 야스다리가 그 작가의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설국 열차를 봤어요. 탐독해 본 결과 그 내용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에 대한 고뇌, 아주 그 서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아주 깊이 있는,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하지요. 설국열차가. 우리 나라는 다르지만 비록 일본이지만 이건 하나의 작가가 쓴 그 예술성과 모든 게 가미됐잖아요.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을 한 거지요. 그것은 하나의 그 상상적으로 쓴 설국열차는 그거겠지만,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주 4.3 사태와 광주 5.18 사태를 배경으로 쓴 그 한강 작가의 책은,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읽어보려고 그래요. 두 권 다 받아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것은 어떤 자기 상상 속으로서 쓴 어떤 소설이 아니고 실화를 바탕으로 자기 나름대로 쓴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현실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상을 받았는데 더 그냥 무슨, 아이고 참말로 저 극우 세력 중에서 그 작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국가적인 그런 그 참 기분 좋은 그런 날에 이코노믹스 조선일보, 여기 이제 김규리 소설가 김규리, 이 여자는 그렇게 또 흑평을 해요. 중국의 중국의 앤 링커가 더 우수하다. 중국의 앤 링커가 상을 받았어야 된다. 뭐 이따위로 또 말을 하더라고요. 아유, 이게 무슨, 아이고, 이게 바로 아주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그냥 뭐 어떤 좌파가 됐든 우파가, 좌파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좌파 성향을 띤 소설가가 이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싫은 거야. 그럼 그 책에 어떤 점이 왜곡됐다, 어떤 점이 잘못됐다,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 읽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싫은 거야. 야, 이런 아주 최고 나쁜 버릇이 그 버릇이거든요. 그 책을 사서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 왜곡됐고 어떤 내용이 잘못됐고 가나다 순으로 정해가지고 조목조목 이 반론을 제기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책 읽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뭉텅그리로 그냥 싫은 거야. 그게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그 작가는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. 아버지가 원래 작가였더라고요.
그래서 저도 그 책을 신청을 하겠더니 독이 나가지고 없다고 그래요. 이게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설국열차를 읽어보면서도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점은요, 사랑과 이별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은 그 사색을 하고 고뇌를 하고 사색을 하고 뭐 잠겨보는 거거든요. 그런 면에서 사람이 원숙해지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그런 점이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참 훌륭한 그런 아주 훌륭한 상을 받아서 이 문학상도 얼마나 대단하지요. 저는 그 문학상 받은 거에 대해서 일본에는 또 와타나베 말고도 가와바라 야스나리 이분 말고도 또 한 분이 내가 문학상 받은 걸로 알아요. 그분 내 기억을 못하겠네. 오래돼서 하도 오래돼서.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그 노벨 문학상 받을 때는요, 일본 천황도 이건 우리 나라의 경사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. 우리나라도 상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 축전을 보냈죠. 축전을 보낸 건 참 좋아요. 상을 받았으니까 국가적인 이거는 영광 아닙니까? 그러니까 축전을 보낸 것까지는 좋은데 아유,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비서진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내가 이런 말을 하기 싫어요. 이 기분 좋은 날 하기 싫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. 세상의 축전 내용이 그걸 어떻게 무슨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깊이 있게 진솔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마음 담아서 축전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. 좀 짧게 보내든 길게 보내든 그건 본인의 마음이고. 근데 남들 축전 보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GPT인가 GPT인가 AI 알고리즘 AI에서 다른 사람들이 축전 보낸 데서 AI 빼가지고 86%나 그거는 제가 음악으로 얘기하면 표절한 거예요. 표절해가지고서 보냈다는 거야 다. 아이고 참 어떻게 그렇게 실력이 없는지, 국문학 학문적으로 그렇게 실력이 없어가지고 무슨 서울대학교 문과 출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나 도대체. 아이고 참말로. 내가 써서 보내도 내가 생각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보내도 그보다 더 잘 보내겠다. 아이고 나 참. 오늘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양복을 입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해봤어요.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양복을 입어야 잘 어울린다고 다 그래요. 노래교실 강사로 이제 얼마 안 돼서 일주일 안 남았네요. 이제 노래교실 강사로 가는데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문학도가 되고 싶었어요. 어릴 때 글을 쓰는 문학도. 근데 그렇게 안 된 게 참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조금 생각에 잠기게 하곤 합니다. 사람이 왜 사는가? 그 어떤 제가 왜 사는가?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 어떻게 사는가?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, 좀 샤머니즘적입니다.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,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1%도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. 그거는. 조선일보, 이 그 조선일보 이코노믹스와 평화조선일보의
세일에 칼럼을 쓰는 거다. 칼럼을 쓰나 보더라고요. 김기우나 이분은 참 그렇게 흑평을 해요. 또 그렇게 흑평을 합니다. 한강 작가를. 그것도 심지어 꼴 같지 않게 응? 최순실 딸 최순실 정유라도 또 그렇게 흑평을 하더라고요. 아이고 그게 꼴값을 떠서 아이고 왜 그러지?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어요. 나는 그 책을 읽어보고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왜곡됐는가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냥 무조건 싫은 거야. 남이 받으니까 싫은 거지. 자기도 같은 소설가로서 자기가 못 받아서 그런가? 에? 김규라 씨, 당신이 못 받아서 그래? 노벨 문학상을 당신이 못 받아서 샘나서 그러는 거야? 에휴, 가장 못난 사람이 그렇게 좋은 행사에 있으면은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흑평을 하는 거. 아주 그게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.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쁜 점이 그런 점이 있다고 그래요.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거. 축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아이고, 참. 뭐 중국 N랭키가 받아야 좋다고? N랭키만 또 못하다고? 한강 작가가? 에이구. 당신이 보는 관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. 그렇지만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줄만하니까 좋겠지. 상금도 뭐 말 들어보니까 상금이 한 노벨 문학상에서 받는 금액이 많이 올랐나 보더라고요. 한 13억 정도 되나 보더라고요. 13억 몇 천만 원을 받는데요, 상금을. 근데 그 상금보다 그런 사람들은요, 돈에 큰 비중을 안 둬요. 비록 배고파도 돈에 큰 비중을 안 둡니다. 그 돈 받으면 그 사람이요, 한강이라는 분 다 혼자 안 써요. 나눕니다. 상당히 그런 쪽으로 이게 보면요, 진보가 거의 다 어느 나라든지 상 받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진보적이에요. 사람들이.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상을 받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. 거의 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상을 받습니다. 노벨 평화상은 당연히 진보적이죠. 당연히 진보적인 거고, 문학상. 근데 물리학상은 모르겠어요. 물리학상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진보적이 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리학상도 진보가 받는 게 당연하죠. 왜 그러냐면 보수는 옛날 것만 계속 지키고 끌어안고 있고 진보는 자꾸 발전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진보가 노벨상 받을 확률이 70에서 80%. 어느 나라 공산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저 소련의 솔제니친이 문학상 받을 때도 문학상인가요? 무슨 상이더라? 그것도 그 사람도 상당히 러시아를 탈출해서 독일, 유럽 방방고 이렇게 유랑하다가 나중에는 브레즈네프가 사망하고 나서 다시 이제 소련으로 돌아갔지요. 소련으로 다시 돌아갔어요. 솔제니친도. 그렇듯이 그 문학상이라는 게 참 저도 참 그런 게 제일 부러워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그 책이 과연 언제쯤 도착할지 모르겠어요. 그 주옥 같은 참 그 한강 작가의 내면에 자기가 생각하는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글로 표현했는가 이게 궁금하고 그래요.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라서 이 정도만 하고요. 오늘은 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영광에서 오후에 도착하셔가지고 영광에 계속 계시다가 밤늦게인가요? 아침에 가죠. 부산으로 갔죠. 금정구.
거기 가서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 출두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,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제발 조국이가 4개, 4개 지역구에서 후보를 거둬들였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표가 나눠지잖아요. 김어준이는 우리한테 겸손은 힘들다 해서 우리한테 갈라치기라고 하는데요. 조국이가 갈라치잖아요. 현실적으로 조국이가 표를 갈라치잖아. 표를. 조국이 안 나와서는 그 표가 다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갈라치고 있잖아. 실질적으로.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김어준이는 말을 못해요. 김어준이, 박시영이, 강성범이, 새날의 푸나 좀 말을 좀 해봐라. 말을 해봐. 야 이놈들아, 말 좀 해봐 이놈들아. 실제로 조국이가 갈라치지 않냐 표를. 조국이가 안 나왔으면 다 우리한테 오는 거냐.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. 영광에도 다 우리한테 올 표를 조국이가 약 한 7%를 가져가는 거야. 7% 내지 8%. 지금요, 진보당하고 막승막하라고 그래요, 영광에. 진보당하고 우리하고 막승막하래요, 영광 군수. 근데 조국이가 7% 가져갔잖아. 조국이가 나오니까. 조국 신당이 나오니까. 그게 우리한테 올 표인데 그리 가져간다, 이 말이에요. 실제로 갈라지고 있잖아요, 이렇게. 부산에서도 그렇고, 저 강화도에도 그렇고, 곡성에도 그렇고, 다 그렇지 않습니까? 실제로 표를 갈라치는 거는 조국이에요. 근데 우리한테 갈라치기 한데, 김어준이, 또, 박시영이, 강성범이, 새날의 푸나, 말 좀 해봐라, 말 좀 해봐. 에휴, 정말 참. 에휴, 씨. 저는 오늘 기분 좋아서 양복 입고 또 이렇게 초록색 넥타이를 맸더니 또 우리 동지들이 또 초록색 넥타이 맸다고 어느 특정 종교를 들먹거리면서 또 뭐라고 나한테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. 색깔이 이뻐서 맸잖아요. 색깔이 이쁘잖아요.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고. 그런 걸 뭘 그렇게 자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 한 20분이 조금 넘었는데요. 이렇게 너무 기분 좋아서 오늘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너무 이거 국가적인 아주 기분 좋은 날이네요.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사실상 백범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? 민중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민초들은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그 한반도 우리 민족들이 3천만 민족이라고 그랬는데요. 그 뒤로 많이 이제 또 6.25 동란을 겪고 나서 많은 인원이 그때 당시 막 한 집에 6, 7명씩 태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죠. 그러다 보니까 5천만이 됐죠. 북한 남한 다 합해가지고 3천만일 때. 근데 그 뒤로 갑작스레 몇십 년 만에 그냥 확 배도 더 불어났죠. 근데 이제 그 민초들은, 우리 민중들은 문화와 예술이 부흥한 나라.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사실은 문화와 예술 빼놓으면은 뭐 그렇게 즐거울 게 뭐가 있겠어요. 자, 이렇게 해서, 사람은요, 그 사람 길어봐야 100년이에요. 살다 죽으면은 남는 게 뭐냐, 문화와 예술 뿐이에요. 예술은 길어요. 그랬잖아요. 저기 현대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지요.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지요.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랬잖아요. 예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오늘 너무나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게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구독 좀 눌러주시고
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선전 좀 해주셔가지고 구독자가 좀 빨리 불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